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서서히 비워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독의 순간에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외로움을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많은 분이 가족, 친구, 혹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느새 혼자 지내는 날들이 늘어날 때마다 어쩐지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주변의 관심이 사라지는 듯한 허전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때론 무력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고독을 즐기는 법입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의 내면을 다지는 결실의 순간으로 삼아보라는 것이며 외로움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독이 인생에 있어서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물질적 집착뿐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지위나 명예 같은 모든 외형적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근본에는 고독과 맞서는 용기, 그리고 그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의미의 자유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불청객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서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며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정 스님이 전해주신 메시지에 따르면 의지할 사람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쉬워지고 마음의 평온과 명료함을 되찾게 되며 그 속에서 나만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생기는 불안함이나 공허함을 무조건 밀어내기보다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전환해보자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고독을 잘 활용해 행복과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법에서부터 시작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며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들도 함께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이 전하는 고독의 가르침과 그 배경 이야기를 곁들여 왜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울림을 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차 혼자가 되어간다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인관계가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인 형태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남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또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고 느낄 때 그 상실감이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혼자 있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의 의미를 나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고독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인생에서 겪는 여러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담담해지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쓸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연습하고 체득해야만 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이자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성장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독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끊임없는 정보와 자극,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 살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관계와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는 사이 내면의 갈증과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좋아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고독은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의 감정과 바람을 고독한 순간에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런 방해 요소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친구와 어울릴 때는 언제나 밝고 활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런 부담을 덜어두고 온전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면 눈물도 흘려보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기도 하며 이런 상황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라고 자문함으로써 심층적인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알아차리게 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더 명료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정체성 혼란, 진로 고민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번아웃 문제들은 대체로 자신을 제대로 돌볼 만한 시간과 공간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자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기웃거리며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다 날려버리고 남들 앞에서의 나만 허겁지겁 챙기게 되죠. 하지만 혼자가 되는 연습을 통해 고독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한층 자유로워집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낯설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내 가치관과 신념은 무엇이며 인생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들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확립하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가치 판단과 욕망, 그리고 물질적 정신적 소유를 줄이거나 내려놓음으로써 가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고독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통로가 되며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마주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본질적인 욕구와 꿈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 지금까지 지나쳐온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되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나만의 내면 탐험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시간이 익숙하거나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며 시끌벅적한 환경에만 익숙해 있었다면 갑자기 주어진 고독의 시간이 한없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인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언젠가부터 혼자 보내는 시간이 훨씬 풍요롭고 보람차게 여겨질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독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의미와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충실히 보내고 고독 속에서 자기 성장과 내면의 풍요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내게 소중한 것인지, 또 어떤 형태의 교류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연이라면 그 과정이 서로에게 이로움을 주는 인연이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 아니거나 억지로 맞춰야 하는 관계에 큰 시간을 뺏길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고독을 경험해본 뒤에는 과연 어떤 인연이 내게 의의가 있고 어떤 인연이 서로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나 내가 베풀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까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 속에 섞여 지낼 때는 무심코 함께 밥 먹고 대화를 나누고 술자리를 갖지만 정작 이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떠들썩한 모임 속에서의 나를 돌아보면 때로는 진심이 없는 이야기를 건넸을 수도 있고 어색한 미소 뒤에 감추고 싶었던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시간을 통해 그러한 관계들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 유지해온 습관적 만남이었는지를 성찰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때로는 손절이나 거리두기가 필요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 가볍게 대해왔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훨씬 더 깊은 유대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독의 시간은 인간관계를 한 번 더 정돈하고 정말 소중한 인연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법정 스님이 홀로 있음으로써 함께함의 가치를 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할 때의 소중함과 행복을 더욱 깨닫게 되고, 그 누구와도 의미 없는 친밀감이 아니라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만남을 추구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여러 이유로 사람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는 타지로 떠나거나, 누군가는 생업의 바쁨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인연이 더 이어지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거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정작 나 자신도 지치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 관계가 사라지고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남은 인연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의 질이 훨씬 깊어지고 쓸데없는 피로감 없이 서로를 북돋워주는 관계들만 남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독은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서는 예기치 않은 일이 언제든 일어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 그리고 건강 문제 등등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점점 더 혼자 남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혼자라는 상황이 전혀 익숙하지 않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변에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며 나는 이 세상에 혼자뿐이다라는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을 잃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평소부터 혼자 시간을 보내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왔다면 이러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더 건강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고독에 익숙한 사람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교류가 없더라도 자신만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삶의 즐거움과 의의를 찾는 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혼자 있는 시간도 가치 있다는 긍정적 인식 아래에 자신을 지탱할 힘이 생깁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하신 바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 변화와 이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외적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자족감을 길러놓아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혼자가 되어도 괜찮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정년퇴직 이후에 갑작스럽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죠. 평소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 없이 사회생활만 해왔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든 빈자리를 메꿀 방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너무나 두렵고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은퇴 후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상을 영위하는 방법에 익숙하니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지원군이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삶의 어느 시점에 찾아올지 모르는 외롭고 비어있는 공간을 대비하는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가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이미 고독에 익숙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는 혼자 있어도 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주변에 손길이 없으면 무력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힘은 자기 안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외부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고독 훈련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 어떤 분들은 사교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자 있기에 능숙한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할 때에도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을 충분히 챙기고 고독 속에서 정리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교류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진정한 고독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는 때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굳이 화려한 말솜씨나 끊임없는 농담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조용히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해 본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에도 비교적 쉽게 공감할 줄 알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혼자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희로애락을 세세히 느껴본 경험이 있으므로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또한 고독 속에서 내면의 상처와 부족함을 마주하고 그를 보듬어 본 사람은 다른 이들의 고민이나 아픔에도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짜로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이미 혼자 있는 방법을 알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을 억지로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과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좋은 편안한 에너지를 풍기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부담 없이 그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어필하거나 인정받고자 애쓰는 이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결국 고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므로 훨씬 더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법정 스님이 전한 욕심을 비워내면 모든 게 가득 채워진다는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과도하게 애정이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비워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정한 유대가 형성됩니다. 이는 결코 고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이가 들어도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에게 고독을 즐기는 자세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학습과 성장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은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적 과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야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나듯이 진정으로 깨우치고 발전하는 과정은 스스로 수행하고 성찰해야 도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주는 정보만 흡수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어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분은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곰곰이 되새기고 이것을 내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라고 혼자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는 데에 시간을 쏟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누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독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은 생각의 깊이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각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하므로 깊은 사고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마음껏 몰입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을 떠올리기에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고독을 통해 혼자 사유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는 곧 나이 들어서도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경험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사유체계 안에서 재해석하며 궁극적으로 무소유나 불이람 기행 같은 독자적인 사상과 실천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새 속의 소란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살면서도 책과 사색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자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온전히 즐기며 살았던 분이 남긴 큰 가르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공부하고 사색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도 깊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철학을 완성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 누구나 바랄 수 있는 멋진 성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고독은 그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인간관계를 더 선명히 바라보고 인생의 변화에 대비하며 보다 성숙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스로의 성장을 멈추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고독을 잘 마주함으로써 한층 자유롭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혹은 이번 주말부터 작은 과제를 하나 정해보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온전한 혼자의 시간 갖기를 목표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 30분 동안은 스마트폰과 TV 같은 모든 외부 자극을 잠시 끄고 오직 종이와 펜 혹은 책 한 권만을 두고 앉아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적어보거나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평소에는 잘 몰랐던 불안이나 고민들이 불쑥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곧 내면의 목소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힘들다면 짧게라도 걷기를 해보거나 명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독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그동안 발견한 내면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도전을 통해 여러분은 고독이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이자 앞으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점차 실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고독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라고 권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성향이 달라서 이 조언이 쉽게 와 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독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별과 단절, 무너짐 속에서 내가 여전히 굳건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은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물질적, 정신적 소유를 줄이고 더욱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고독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통로가 되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둘째, 고독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진짜 소중한 인연을 더욱 아끼게 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변화와 외로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넷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성숙함을 드러내며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독한 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이 가능해지며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발전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고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법정 스님이 전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조그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나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분명히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고 더 큰 의미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마다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인생 후반부가 훨씬 풍성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터득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를 보듬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혼자가 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독을 삶의 중요한 동반자로 삼아보자는 취지에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매번 이렇게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 그리고 실천 전략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더 많이 공유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혼자라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더욱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추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